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폭풍. 그 한가운데 선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헌신했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믿었던 사위의 차가운 배신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수년간 몰래 도와준 돈이 눈앞에서 거짓으로 변해버렸을 때,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잠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을 나누어 주세요. 혹시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오늘 이야기에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더 풍성한 세상이 될 테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막 그림자처럼 드리운 불안과 헌신의 무게. 김만식 어르신은 올해로 70을 맞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손은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가족을 향한 묵묵한 헌신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젊은 시절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며 밤낮 없이 땀 흘려 가정을 꾸렸고, IMF 외환 위기 때는 공장 폐쇄의 아픔 속에서도 꿋꿋이 재기의 성공의 딸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별 후 홀로 된 지 10년. 이제는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와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으로 소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가장 큰 재산은 외동딸 선영 씨와 그녀의 남편 동준 씨, 그리고 손주였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서 찾아온 무릎 관절염은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지만 아픈 내색 한 번 없이 묵묵히 일상을 지켜나가는 강인한 분이셨죠.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때로는 한숨을 쉬셨지만 가족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 여기며 사셨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단풍잎이 붉게 물들어가는 어느 날, 만식 어르신은 다가오는 자신의 칠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잔치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딸 부부를 위해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조용히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하는 선영 씨와 동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달이 애비 칠순인데 우리 가족끼리라도 조촐하게 식사라도 한번 할까?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버님.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밝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위 동준 씨의 표정은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 사위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늘 불안해 보였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며 한참을 머뭇거리던 동준 씨는 이내 아버님, 요즘 누가 칠순 잔치를 해요? 그리고 저희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만식 어르신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 씨는 당황한 듯 동준 씨를 말렸지만 그는 이미 말을 뱉은 뒤였습니다. 만식 어르신은 겉으로는 담담하게 아, 그래. 요즘은 다 그런가 보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이렇게 쓸쓸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단 한 번도 사치라곤 모르고 살았는데 자신의 마지막 큰 행사마저 이렇게 외면당하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동준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도 없는데라는 그의 말은 어르신의 마음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분명 부자는 아니지만 생활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던 터라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준 씨의 불안한 소비 습관이 어르신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그의 손에는 늘 값비싼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주말에는 골프 동호회 모임이나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자랑하듯 올리곤 했습니다. 선영 씨가 대기업에 다니긴 하지만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감당할 만큼 여유롭지는 않다는 것을 어르신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준 씨가 조심스럽게 어르신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요. 혹시 1,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카드값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갑작스러운 큰돈 요구에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선영 씨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말에 어르신은 딸에게 걱정을 끼칠까 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평생 모아둔 적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동준 씨는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50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300만 원.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인 줄 알았지만 돈을 빌리는 빈도가 잦아지고 금액도 점점 커졌습니다. 동준 씨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백화점에 가서 값비싼 물건들을 사들이는 쇼핑 중독에 빠져 있는 듯했습니다. 어르신은 몰래 갚아준 카드 빚이 어느새 5천만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노후를 위해 남겨둔 비상금마저 동원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준 씨는 매번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르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 카드값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치 용돈을 달라는 듯한 그의 가벼운 말투는 어르신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영 씨가 알게 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 봐 차마 말도 못하고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이대로 계속 도와주는 게 맞는 걸까? 과연 동준이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어르신의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동준 씨의 씀씀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홀로 병든 몸으로 이 모든 짐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르신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막 충격적인 진실과 분노의 결심. 만식, 어르신은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줄어드는 통장 잔고와 점점 더 뻔뻔해지는 사위의 태도,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모르는 딸 선영 씨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동준이가 나를 이용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정은 어르신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듯했습니다. 무릎 관절염, 통증은 밤낮 없이 그를 괴롭혔고 때로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넋을 놓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점심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동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처럼 친구와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니 흥분한 듯한 톤으로 변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모님 결혼 30주년이라서 온 가족이 캐나다로 오로라 여행 가기로 했다니까. 로키 산맥도 보고 밴프 스프링스 호텔에서 최고급 스파도 받을 거야. 그 순간 만식 어르신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캐나다 오로라 여행이라뇨. 그의 귀에는 동준 씨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맞아. 일주일 동안 최고급 리조트에서 지낼 거야. 부모님이 워낙 해외여행을 좋아하셔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모시고 가려고. 비행기 표만 해도 한 사람당 300만 원 넘게 나왔어. 어르신은 그 자리에 굳어서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위 동준 씨의 친정 부모님 해올레 기념으로 온 가족이 캐나다 오로라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요. 자신의 칠순에는 돈도 없는데 무슨 잔치냐며 차갑게 거절했던 사위가 지금은 그렇게 신이 나서 자신의 부모님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서 숨 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같은 노인인데 자신의 칠수는 외면하고 사위 친정 부모님에게는 이런 호화로운 여행을 보내드린다니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어르신은 싱크대에 기대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아, 맞다. 이번에 카드로 결제할 건데 한도가 좀 부족해서 걱정이었거든. 근데 아버님이 그동안 도와주셔서 여유가 생겼어. 정말 다행이지 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딸 몰래 갚아준 그 돈으로 동준 씨가 카드 한도를 늘려 친정 부모님 여행비를 결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피 같은 돈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칠순 잔치 한번 해달라는 말에 돈 없다고 차갑게 거절했던 것이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싶었습니다. 이런 배신감은 70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사위가 그렇게 어려워할 때마다 마음 아파 도와줬는데 그 도움으로 자신의 친정 식구들과는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가면서 자신에게는 이런 대우를 하다니요. 노인들을 이용하는 이런 행태, 정말 사회적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준 씨의 통화가 끝날 때까지 어르신은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속이 뒤틀리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선영 씨와 사위 동준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리고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동준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반찬이 맛있다며 먹었고, 선영 씨는 아버님, 요즘 식사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몸이라도 편찮으신 건 아니죠? 라며 걱정했습니다. 어르신은 그저 아니야, 괜찮아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거실에서 동준 씨가 선영 씨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 캐나다 여행 일정 확정됐어. 다음 주 목요일에 출발이야. 선영 씨도 어머, 정말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니까 재밌겠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의 마음은 더욱 쓰라렸습니다. 딸마저도 사위 친정 일에는 그렇게 적극적이면서 자신의 칠순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가 너무 호구 같았던 걸까? 가슴 속에서 뭔가 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신은 그저 필요할 때만 이용당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노년의 어르신들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정서적으로 외면하는 이런 행태는 엄연한 노인 학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준 씨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서 계속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준 씨가 넥타이를 매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동준아, 너희 정말 자네 부모님 캐나다 여행 간다는 거야? 동준 씨가 넥타이를 매던 손을 멈추고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그런 계획이 있긴 해요. 그 순간 어르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동준 씨의 표정을 보니 뭔가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색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디서 나는 거니? 캐나다 오로라 여행이면 얼마나 비싼데. 동준 씨가 시선을 피하면서 머뭇거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이가 부모님 결혼기념일 선물로 자기가 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카드 빚을 자신이 몰래 갚아준 걸 동준 씨는 모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준 씨가 딸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당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동준 씨는 자신에게서 돈을 받아서 카드 빚을 정리하고 그걸로 카드 한도를 늘려 자신의 친정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딸 선영 씨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는 내가 뒤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대신 갚아줬는지도 모른 채 남편의 거짓말에 속고 있었구나.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딸 선영 씨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시아버지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저녁에 동준 씨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친정 식구들과 호화 여행을 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동준 씨 앞에서는 차마 따져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집안 분위기만 험악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겠다. 동준 씨가 자신을 그저 노후 자금을 털었을 호구로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자신의 칠순에는 돈 없다고 하면서 사위 친정 부모님 기념일에는 해외여행을 가다니요. 그것도 자신이 대신 갚아준 카드빚 덕분에 말입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만식 어르신이 동준 씨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어려우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면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막 깨달음의 서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 만식 어르신은 며칠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호구가 될 수 없다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먼저 동준 씨의 카드 빚을 더 이상 갚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대신 갚아줬는데 동준 씨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어르신에게 급이 다르다는 모욕적인 말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어르신은 동네 어르신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노후 재산 설계 무료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노인분들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가족 간의 문제라 더욱 힘드시죠.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시려면 안심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심 주택연금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지만 상담사의 설명을 듣다 보니 어르신이 원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로 가입하면 집이 주택금융공사 소유로 넘어가 상속할 재산이 없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 즉시 집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동준 씨가 나중에 어떤 시도를 해도 소용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동준 씨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동준 씨가 캐나다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어르신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주택금융공사를 찾아갔고 일주일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정말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동준 씨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자신의 집은 절대 손에 넣을 수 없게 된 것이니까요. 공사 직원이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이 집은 공사 소유가 되었으니 누구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요.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으니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집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동준아, 이제 내 카드 빚은 내가 알아서 갚아라. 그리고 내 집 상속받을 생각은 아예 접어라. 동준 씨가 캐나다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다시 보니까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동준 씨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기다려졌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온 것이니까요. 드디어 동준 씨와 선영 씨가 캐나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후 늦게 택시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동준 씨가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새까맣게 탔더라고요. 그런데 표정만은 정말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동준 씨가 거실에 캐리어를 놓으면서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정말 잘 다녀왔어요. 캐나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어요.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여행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만식 어르신은 촉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여행이라고? 내 돈으로 다녀온 여행이니까 정말 잊을 수 없겠지. 선영 씨도 뒤따라 들어와서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없는 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빠, 엄마도 너무 좋아하셔서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어르신은 태연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선영 씨가 쇼핑백을 꺼내면서 계속 떠들었습니다. 아, 맞다. 아버님 선물도 사왔어요. 캐나다 특산품인 메이플 시럽이랑 영양제 같은 거예요.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아버님 생각하며 좋은 것들만 골라왔어요. 선물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니 겨우 몇만 원짜리 소품들이었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여행을 다녀와서 자신에게는 이런 것을 선물이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 고맙다. 수고했겠다. 동준 씨도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찍은 사진들 보여드릴게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그럼 내 칠수는 의미 없는 시간이었단 말인가? 어르신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같은 노년의 기념일인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준 씨가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동준 씨는 여전히 캐나다 여행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동준 씨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핸드폰을 보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카드 청구서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동준 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지? 계산이 안 맞는데. 만식 어르신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 온 거로구나. 그동안 자신의 돈으로 카드 빚을 갚아서 한도를 늘렸는데 이제는 그 한도를 다 써버리고 더 이상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에 동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요. 이번 달 카드 청구 금액이 좀 많이 나왔어요. 여행하면서 예상보다 많이 쓴 것 같아요. 혹시 또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식 어르신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동준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나왔는데? 3천만 원 정도요. 정말 죄송해요. 꼭 갚을게요.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듣는 순간 딸 선영 씨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 3천만 원? 동준 씨,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쓴 거예요? 동준 씨가 당황해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비랑 쇼핑한 것들, 그리고 리조트에서 이것저것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어르신은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된 거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고 동준 씨에게 현실을 제대로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영아, 동준아, 너희 둘 다 이리 와.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어. 두 사람이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선영 씨는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긴장한 표정이었고, 동준 씨는 혹시 또 도와준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기대 섞인 표정으로 어르신을 주시했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동준이 너, 내가 그동안 나한테 빌린 돈이 얼마인지 알고 있니? 정확히 5,400만 원이야. 내가 카드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내가 평생 모아둔 적금을 다 털어서 준 돈이지. 선영 씨가 깜짝 놀라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준 씨가 아버님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렸다고요? 동준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선영 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들통난 것이죠. 어르신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 선영아. 잘난 내 남편은 그동안 나한테 몰래 와서 카드빚 갚아달라고 계속 돈을 빌려갔어. 처음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500만 원. 점점 금액이 커져서 마지막에는 한 번에 2천만 원까지 빌려간 적도 있어. 선영 씨가 동준 씨를 바라보며 따져 물었습니다. 동준 씨, 이게 정말이에요? 아버님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렸으면서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요? 동준 씨가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리고 곧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요? 어르신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면서 왜 계속 더 빌려갔어? 그리고 내 칠순에는 돈 없다고 하면서 내 부모님 결혼 30주년에는 캐나다 여행을 가는 게 맞는 거야? 우리도 이제 너희와는 상관없이 살겠다. 우리도 우리 앞가림하기 힘들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동준 씨가 할 말을 잃고 있을 때 어르신은 가장 중요한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너희 둘 다 잘 들어라. 내가 이미 이 집을 안심 주택연금에 가입시켰어. 이제 이 집은 내 것도 아니다. 선영 씨와 동준 씨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집은 공사에서 처분해서 그동안 받은 연금을 정산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너희한테 상속할 집은 이제 없다는 뜻이야. 동준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 집이 없으면 어디서 살아요? 그때 어르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그리고 너, 이제부터 내 카드 빚은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동안 내가 호구였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아니야. 동준 씨가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말 정신 차리고 살게요. 어르신은 그 말에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기회. 이미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했어? 나를 무시하고 이용만 했잖아. 이젠 너무 늦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날 밤 집안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게 달라진 것이죠. 이제야 동준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선영 씨는 남편 동준 씨의 뻔뻔한 거짓말과 아버지의 희생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선영 씨는 결국 동준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동준 씨는 무릎 꿇고 빌었지만 선영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동준 씨는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고 호화로운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부모님 역시 우리도 이제 너희와는 상관없이 살겠다며 긍을 돌렸습니다. 동준 씨는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만식 어르신은 매달 안심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염, 통증도 스트레스가 줄어든 덕분인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평화롭게 차를 마시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딸 선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지고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님 마음도 모르고 너무 무심했습니다. 이제야 아버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깨달았어요.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만식 어르신은 따뜻하게 선영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선영아. 이제라도 내가 정신 차린 것이 아버지는 가장 기쁘다. 만식 어르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켜냈다는 통쾌함과 딸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따뜻함이 어르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단호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늙었지만 이제는 그 눈빛에서 강인함과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만식 어르신은 앞으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 간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현명한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울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